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자 지금 몇몇 매체들은 숨도 안 쉬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내란 수괴라는 뭐 내란 우두머리라는 말을 쿼테이션 없이 그냥 붙이는 매체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내란의 진범은 따로 있다. 지금 내란 상황이 맞다. 자.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옳거니 이재명 대표 말 잘했어. 지금 내란 상황이요. 그러나 이번에 내란의 진범을 밝히겠다라고 전 변호사님이 하셨답니다. 예, 제가 꼭 그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내가 이것이 내란죄라면 네. 진짜 내란을 누가 하고 있느냐. 가령 그동안에 폭증이 내란이라면 그건 민주당이 난 네. 이재명이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윤석열의 그 상대방이니까 예. 이재명이 난 민주당이 난 네. 그럼 뭐 그렇다 칩시다. 네. 그런데 자 이쪽에 정말 난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훈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 보고 지 임명한 대통령을 보고 와. 그러네. 와 두 번, 와 세 번 안 와? 채평장 발부하겠어. 그러나 병력을 3,700명을 두 번째는 동원해 가지고 네. 그중에 몇백 명은 산 뒤에서 내려왔대요. 관제 뒤 산에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궁궐로 쳐들어간 거예요. 뭐 그와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 거예요. 오동훈이라는 자가. 그래서 오동훈이야말로 그래 반란을 체포를 해놓고 내란을 일으킨 거죠. 예,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1시간 10분입니까? 신문에 시간까지 분단위까지 나왔더라고. 그 뒤에 와인병 들고 와서 자 모여 이래서 와인 따라놓고 금배까지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 자기는 설마 하니. 예, 자기는 그동안 고생한 부하 직원들을 격려를 해줬다. 이런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잡아놓고 예. 그날 밤에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래서 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우리는 적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적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했다. 아무 근거 없이 만든 공조본이라는 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공조본을 만든 것 자체로 이미 오동훈은 범법자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아니 법이 허용하지 않은 맞습니다. 하나의 수사 기관을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공조본이라는 걸. 네. 거기는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집어넣었어요. 맞습니다. 세 군데가 함께 예, 들어가 있죠.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리고 어느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그리고 이게 가령 검찰에 있는 박세연, 네. 예? 이 서울 박세연 서울 고검장, 서울 고등검찰청장, 예. 법조인이잖아요. 네. 법을 적어도 30년 파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알 겁니다. 자기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왜 가령 보석을 청구해서 이게 석방이 된대 적시항고를 하면 이게 왜 위헌 판결이 났는지. 그런데 박세연 본부장이 끝까지 항고해야 된다고 우겼다면서요. 구속 적부심 또 이거 왜 끝까지 왜 이게 위헌 판결이 났는지. 근데 이번에는 이게 구속 취소잖아요. 네. 이게 다 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는 정치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 이것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다 살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판례로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2개나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심우정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심우정도 그동안에 심우정이 난이냐 아니냐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정도로 심우정도 처신이 모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나 이번에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나서 하루 동안 또 버틴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박세현이 계속 대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적시항고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박세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는 적시항고를 하자고 주장을 했느냐. 네가 아니 그리고 그 결정문 제대로 읽어봤느냐. 직위원 판사의 그런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느냐. 네. 첫 번째는 이게 나를 이제 시간 나를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그 문제이지만 네. 그 밑에 직위원도 참 양심상 나는 그 두 번째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사실 첫 번째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걸 적어놓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다.
그리고 너희들이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그런 없다. 증거 하나도 없다. 예. 그걸 박세윤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만 읽었나 뒤에는 안 읽고. 안 읽었다 그 말이 안 되죠. 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적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겼다면 그 뒤에는 무슨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을 석방시키면 안 된다.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목적이 있다면 정치적 목적이 나는 텐데. 혹시 이것이 한동훈과 선후배 지간이라는 뭐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어떤 선후배예요? 현대고 선후배, 서울법대 선후배라면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직계 선후배인 때문만은 아니겠지. 그러면 한동훈하고 박세현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후배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지금 인터넷에 석방되는 걸 싫어했다 이런 겁니까? 인터넷에 반대했다 이런 겁니까? 떠도는 얘기는 예. 떠도는 얘기는 서울 고검장은 한동훈이 사람이다. 오동훈도 한동훈이 추진했던 한동훈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한동훈이 이걸 위법한 그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1시간 뒤에 그 얘기를 고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에게 무슨 첩보를 받았는지 자기는 뭐 잡아간다 첩보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한동훈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니까 이제 내란을 잡아야겠다. 그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내란을 잡아가다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아주 장문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답변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제가 답변을 물론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신문의 인터뷰에서 답변은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하거나 선지를 가할 그런 뭐 편집상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에게도 그 잣대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뉘앙스가 읽히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 뉘앙스를 뭔가 하면 네. 윤 대통령이 일종의 특별 배려를 받았다. 아. 그 얘기잖아요. 가령 보통 사람이었으면 구속 취소가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처음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예. 네. 예. 내가 묻고 싶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수사권이 없는 놈들이 마구 체포를 해갖고 구속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냐. 관할이 아닌 법원에다 마구 영장을 청구해도 그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보느냐. 니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한 놈이니까 네가 답변을 한번 해봐라.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 않느냐. 답변을 한번 해봐. 네가 생각하는 증거가 뭔데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일단. 그런데 그걸 따져서 변호인단이 그걸 따져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고 지기현 부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법관도 내가 지기현 부장을 그래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법관도 어느 검사도 이 일을 담당하는 자가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은 사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장 발부를 한 판사 25번의 판사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왜 청구를 했죠? 묻지를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기현 부장이 처음으로 그걸 딱 그래서 결정문에다가 적시를 해서. 예. 그러면 그게 보통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잘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대한민국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 나 한동훈에게 묻고 싶어요. 자, 당신 같은 자에게 만약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법에서 정한 권한 이외의 권한이 난 더 많다고 봐요. 그 권한이 당신에게 주어졌을 때 당신은 과연 민주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나 아니라고 봐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건 제목으로 뽑힌 대목입니다. 줄 탄핵도 29차례에 걸친 그리고 12월 3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얼핏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재명도 탓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탓하고 이렇게 양비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사이길로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 부활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마 같아요. 이 탄핵 소추안을 29번이나 발의를 한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입법 폭주 네. 그것과 윤 대통령의 그 국가 긴급군인 비상계엄 선포 네. 그 둘 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렇게 본다면 헌법 공부 새로 해야죠. 나는 이번에 아까 내가 그 참 지나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법조인들 정말 시험 새로 쳐야 돼요. 아니 근데 전 변호사님 이런 말이 사실은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에게는 허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설료가 아무리 있어 본들 예. 한동훈은 이미 끝난 정치인입니다. 나 한동훈이 요새 이기적인 인터뷰도 하고 열심히 많이 다니는데 국민이 먼저다 책에 요즘 종합 베스트셀러 1, 2위를 매일같이 다투고 있던데요. 그 얘기를 합시다. 나는 그 책 미안하지 안 샀습니다. 제가 하나면 미안할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지금까지 시집 말고 5권을 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권은 이게 그 이것이 정치다를 하면서 오프닝 클로징 멘트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역사적 증거가 될 것 같아서 다 모아놓았는데 그 4권을 쓴 거예요. 4권을 책은 4권을 썼는데 책 쓸 때마다 마지막에 탈고하면 쓰러져서 실려갔습니다. 책을 쓴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자유의 적들 쓰고도 쓰러졌고 특히 마지막에 쓴 잡초와 우상은 쓰고 진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링게를 맞았어요. 네. 이게 준비 기간이 한 1년 넘고 그게 2년 동안 자료를 다 모으거든요. 그렇죠. 모으고 네. 메모하고 메모해놓은 메모해놓은 노트만 해도 한 3-4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다 놓아놓고 개를 끌어안고 세야 돼요. 개가 나를 안 따라하니까. 그리고 방송도 대부분 다 자르고 네. 그 책을 쓰고 했는데 내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나 싶어요. 그런데 이걸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때는 혈기왕성하셨을 정리에 때요. 안 놓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자유의식들 뭐 진실의식들 이 잡초와 우상 이걸 다 썼는데 사실 2권을 더 써야 되는데 요즘 저 유튜브에 보면은 전 변호사님 젊으셨을 때 했던 방송 그 짤이 그렇게 많이 또 요즘 부활해가지고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10살만 더 어렸으면 네. 내가 지금 정당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거 참 아니에요. 이번에 혹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으면 혹시 출사표를 던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가 우리 김공희 출사표를 내면 내가 참모장 할게. 선대본부장 할게. 진짜. 아니 바꿔서 전 변호사님 나가시면은 제가 그 말석에서라도 제가 같이 띄워드릴게요. 네, 전 변호사님이 출마하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저 밑에 이 복사하는 뭐 이 근데 우리가 출마를 하면 이 선거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치 자금을 아무도 안 줄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포기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전 변호사님은 이제 이 저 마이크 하나로 출마하실 수 있잖아요. 마이크 하나만 들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저보고 아돌프 히틀러 같은 선동가가 되라고 하는데 이 참 선동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말 오늘 꼭 합시다. 대마고깅, 선동을 대마고그라고 그러잖아요. 대마고깅. 나는 왜 우리 정치판에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 안 게 아까 오늘 모두에 시작한 게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눈을 감은 선동가들만 넘쳐나. 이 선동가들. 지금도 안 보세요. 이 선동가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지식인이 정말 얘기했죠. 이게 그 정말 카메라에 늘 그 카메라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한번 공격을 받으면 집요하게 반격을 하는 이유가 참 선동가의 다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첨과 아부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말은 미하일 바쿠닌이 한 얘기입니다. 김제동하고도 그 얘기를 하면서 훈계를 하신 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박훈인 누구예요? 뭐 그러니까 뭐. 근데 김제동이 사실은 책은 많이 읽어요. 좀 많이 알거든요. 많이 읽어서 아는데 미하일 바쿠닌 모를 수도 있죠. 그거 너무나 나무르시더라고. 근데 연예인한테 이 좌파에 대해서 옛날 그 마르크스 때부터 칼 마르크스 그 당시에
예, 쉽게 말하면 19세기 그 초중반 무렵에는 예. 파리를 중심으로 네. 이른바 좌파 이론이 굉장히 무성하게 막 자랄 때입니다. 여기저기 풀밭처럼. 그래서 시인 하이네가 이 좌파 공부하는 애들 보면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너도 시그만 너도 빨갱이냐? 자, 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에 날개가 달려가가지고 이 산 정상에 올라가 있다가 또 구름을 타고 이 산 정상으로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가닥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인터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지금 나는 그런 사람 인터뷰 나도 그러니까, 대충 난 내용을 전문가 봤는데 왜 잘 안 보는지 알아요? 아니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끼어들지 마세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헌법 정신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인데 헌법 정신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요. 그러면은 탄핵 소추는 인용돼야 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한 겁니까? 나는 예, 한동훈이 하는 말 네. 그 지켜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법률가였는가 하는 생각 자주 해요. 엘리트 법률가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고 법무장관까지 한 거예요. 중앙지검장은 안 했죠. 안 했던가요? 예, 3차장 마치고 이제 고금으로 밀려났다가 뭐 저쪽에 뭡니까 법률연수 중앙지검장에서 아니죠. 법무장관 한 거죠. 예, 아니죠. 중앙지검장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하고 싶었겠죠. 사건이 많아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리고 한동훈은 그 장점은 있어요. 머리 순발력 때문에 재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치가 있고 머리 순발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의 깊이가 있다고 나 보지 않아요. 예. 나는 한동훈에게서 겸손의 미덕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그 수많은 TV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겸손의 미덕도 보일 만한데 지난 한 석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고 배운 바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번에 그래서 왜 아까 책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가 왜 지금 그 문제를 짚는가 하면 한 달 만에 책을 써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론 2달 만에 책이 프린트돼서 나왔으니까 책 준비하고 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립니다. 네. 그리고 서기는 한 달 썼다는 동안 한 달 만에 그 뭐 내용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지만 한 달 만에 책을 썼다? 난 정말 그게 우선 납득이 안 돼요. 날림으로 썼을 것이다. 날림인지 뭔지 천재가 만약에 썼다면 날림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우리 정치판에서 네. 앞으로 요번에 예. 이 탄핵 정국에서 활약을 한 사람들은 네. 다 좀 이제 떠났으면 좋겠어요. 따랐으면 좋겠어요. 좀 떠났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판이 맑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